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지난 30년 동안 땅과 함께 살아오며 배운 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제 밭에는 감자도 자라고 배추도 건강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벌레도 잘 생기지 않아 농약을 쓰지 않고도 제법 잘 자랍니다. 하지만 이런 결과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은 절대 아닙니다. 처음 시작했을 때는 땅이 마르고 딱딱해서 삽을 내리쳐도 잘 들어가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아무리 좋은 씨앗을 심어도 싹도 트지 않았고 어렵게 올라온 싹도 금세 시들고 말았습니다. 그 당시 저는 큰 좌절을 느꼈지만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자연을 좋아했고 농약이나 화학 비료 없이 살아가는 방식을 선택했기 때문에 땅도 자연의 힘으로 다시 살아나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유기질 비료를 뿌려도 낙엽을 덮어도 풀을 가져다 쌓아도 작물은 자라지 않았습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고민하고 또 고민하던 끝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바로 이 땅에는 생명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흙이지만 그 속에는 미생물도 숨쉬는 기운도 거의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살아있는 흙이 아니라는 걸 처음으로 인식했을 때 저는 비로소 출발선에 섰다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땅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땅이 스스로 살아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농사의 시작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은 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땅이 살아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서야 저는 진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좋은 비료를 뿌리면 작물이 자랄 거라고만 생각했지만 이제는 먼저 땅이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살펴야 한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밥상은 차려졌지만 먹을 사람이 없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아무리 좋은 영양분을 줘도 흙 속에 그걸 분해해줄 미생물이 없으니 식물이 먹지 못했던 것이죠. 이 깨달음 이후로 저는 땅을 억지로 바꾸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대신 땅과 대화를 시작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흙이 왜 굳었는지, 왜 반응하지 않는지, 무엇이 부족한지 가만히 느껴보려 했습니다. 삽으로 파내는 대신 손으로 흙을 만져보고 냄새를 맡아보고 물을 주었을 때 어떤 반응이 있는지를 관찰하며 매일매일 조금씩 흙을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비료의 양을 늘리기도 했고 뿌리는 시기를 바꾸기도 했습니다. 그때마다 결과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지만 그 과정에서 저는 점점 땅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흙은 마치 오랫동안 병상에 누워있던 사람처럼 갑자기 많은 영향을 주면 부담스러워하고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비료를 줄 때도 물을 뿌릴 때도 조심스러워졌습니다. 흙의 상태에 따라 다르게 접근해야 했고 무엇보다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 시기부터 제 마음속에 자리 잡은 생각이 있습니다. 땅과 사람은 참 닮아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 오래 굶주린 사람에게는 진수성찬보다 따뜻한 죽 한 그릇이 더 큰 위로가 되는 것처럼 땅에도 먼저 회복할 수 있는 시간과 환경이 필요했습니다. 저는 그런 환경을 어떻게 만들어줄 수 있을지를 고민하며 하나씩 실천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 실천의 첫걸음은 풀 한 줌을 땅 위에 올려보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으로 풀을 땅 위에 올려본 그날은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그냥 마당 주변에서 마른 풀을 조금 모아 얇게 깔아보았습니다. 특별한 기대를 하진 않았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풀을 조금씩 더 모으기 시작했고 밭 구석구석에 천천히 덮어주었습니다. 흙이 햇볕에 직접 노출되지 않게 보호해주는 것만으로도 뭔가 달라질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흙은 여전히 단단했고 풀더미를 걷어보면 축축하게 썩은 냄새만 퍼질 뿐 흙의 상태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실망도 되었지만 그 안에서 또 하나의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풀은 스스로 분해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흙 속에 미생물이 없으니 풀을 썩히는 것도 그걸 흙이 받아들이는 것도 모두 느리거나 아예 일어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때부터 저는 풀만 덮는 것이 아니라 그 풀이 분해되기 쉬운 환경을 만들어줘야겠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떠오른 것이 집에서 나오는 쌀겨였습니다. 예전에는 별 생각 없이 버리곤 했던 재료였지만 어느 날 농사책에서 쌀겨가 유기물 분해에 좋다는 말을 본 이후 조금씩 실험을 해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풀 위에 쌀겨를 얇게 뿌리고 다시 그 위에 풀을 한 겹 더 덮는 방식으로 쌓아보았습니다. 몇 주가 지나자 놀랍게도 풀더미 안에서 따뜻한 기운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손으로 만져보면 미묘한 온기와 부드러운 감촉이 느껴졌고 풀이 점점 형태를 잃고 검고 진한 퇴비처럼 바뀌어가는 모습을 보며 저는 땅속 생명들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변화는 작고 느렸지만 분명히 살아있는 반응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조급해하지 않았습니다. 풀과 쌀겨, 그리고 시간을 믿고 기다리는 법을 배우게 된 것입니다. 풀과 쌀겨를 활용한 방식에 조금 익숙해지던 어느 날, 저는 또 다른 재료에 관심이 생겼습니다. 바로 닭을 키우는 이웃에게서 얻은 닭똥이었습니다. 닭똥은 영양이 풍부하고 작물 성장에 좋다고 들어 저는 큰 기대를 가지고 밭에 바로 뿌려보았습니다. 분해도 빠르다 하니 금방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생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예상과 달랐습니다. 작물의 잎이 누렇게 변했고 성장이 멈추는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열심히 가꾼 밭에서 이런 일이 생기니 마음도 무거워졌고 어디서 잘못된 것인지 다시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조사와 관찰을 반복한 끝에 알게 된 사실은 닭똥이 아직 분해되지 않은 상태에서 흙에 들어가면 흙 속 미생물들이 그것을 분해하느라 흙 안의 질소를 빠르게 소비해버린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로 식물들이 자라기 위해 필요한 질소가 부족해졌던 것이지요. 이 경험은 저에게 또 하나의 중요한 배움을 안겨주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재료라도 흙이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오히려 짐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닭똥을 사용할 때는 마른 풀이나 톱밥과 함께 섞어 며칠간 발효를 시킨 후에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퇴비가 완전히 익을 때까지 기다리는 일이 번거롭기도 했지만 그 시간을 지나면 확실히 땅의 반응도 달라졌습니다. 또 한 가지 유의한 점은 닭똥은 냄새가 강해서 벌레를 유인할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작물이 없는 겨울철이나 밭의 가장자리처럼 민감하지 않은 곳에서만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닭똥조차도 적절한 방식과 시기를 맞춰 사용하니 흙은 점점 더 깊은 숨을 쉬는 듯한 느낌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농사는 재료를 모으는 기술이 아니라 흙의 상태에 귀를 기울이는 감각이라는 것을 절대 잊지 않겠다고 말입니다. 그렇게 또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땅이 어떤 상태인지 먼저 살펴보고 그것에 맞는 재료와 시기를 고민하는 시간이 쌓이면서 저는 조금씩 농사에 대한 시선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무엇을 더 할지보다 흙이 받아들일 수 있을지를 먼저 생각하게 된 것이지요. 그렇게 조심스럽게 한 걸음씩 나아가던 중 어느 날 문득 제 눈에 오래된 씨앗 봉지가 들어왔습니다. 한쪽 구석에 몇 해째 방치되어 있던 무, 보리, 메밀, 클로버 같은 씨앗들이었는데 솔직히 싹이 날지조차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그 씨앗들을 가만히 손에 쥐고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들이 흙 속에서 어떤 반응을 만들어낼지, 설령 싹을 틔우지 못하더라도 뿌리가 흙에 남아 무엇인가를 남겨줄지도 모르겠다고요. 그렇게 밭에 씨앗을 흩뿌리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그중 절반 이상은 싹을 틔웠고 각기 다른 방향으로 뿌리를 뻗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식물은 금방 시들었지만 그 뿌리조차 흙에 남아 유기물로 변해 주었습니다. 무엇보다 신기했던 것은 그 작은 뿌리들이 흙의 속을 흔들어 놓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뿌리는 겉에서 볼 수는 없지만 흙 깊은 곳까지 들어가면서 공기의 통로를 만들고 물이 스며들 수 있는 길을 열어줍니다. 미생물들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지요. 특히 여러 종류의 식물을 함께 심었을 때 그 효과는 더욱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무처럼 뿌리가 깊고 굵은 식물은 땅속 깊은 곳을 느슨하게 만들어 주었고, 클로버처럼 얕고 가는 뿌리는 표면을 부드럽게 유지해 주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흙의 색이 조금씩 진해지고 손으로 만졌을 때 촉촉한 기운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삽조차 들어가지 않았던 그 땅이 이제는 손가락만으로도 쉽게 갈라질 만큼 부드럽고 생기가 도는 흙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이 모든 변화는 작은 씨앗 하나에서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씨앗 하나에서 시작된 변화는 생각보다 더 크고 깊었습니다. 뿌리가 만든 통로를 따라 물은 더 이상 고이지 않았고 비가 많이 와도 금세 스며들었습니다. 여름의 뜨거운 햇살에도 흙이 쉽게 마르지 않았고 풀과 씨앗 그리고 기다림이 만들어낸 생명의 기운은 밭 전체에 서서히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눈에 보이는 변화들이 하나둘 생겨나자 저는 매일 아침 밭을 걷는 일이 더없이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밟히는 흙의 감촉, 잎사귀에 맺힌 이슬, 땅에서 올라오는 은은한 냄새, 그 모든 것들이 예전과는 확실히 달랐습니다. 눈으로 보기 전에도 손끝으로 느낄 수 있었고, 손으로 만져보기 전에도 마음으로 전해졌습니다. 예전에는 작물이 얼마나 자라는지를 먼저 보았지만 이제는 흙이 얼마나 기뻐하고 있는지를 먼저 느끼려 했습니다. 잎의 색이 진해지고 줄기가 굳건해지고 바람에도 잘 쓰러지지 않는 식물들을 보면서 저는 흙이 제 존재를 인정해주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느낌은 단순한 수확 이상의 기쁨이었습니다. 흙은 그저 자원을 주는 대상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존재임을 매일매일 체험하고 있었습니다. 단단하고 말라붙어 있던 땅이 부드럽고 따뜻한 생명으로 바뀌어가는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내가 땅에게 바란 것은 너무 많았지만 땅은 단 한 번도 나를 탓하지 않았구나. 그 사실을 깨달은 이후로 저는 농사를 지을 때마다 고개를 더 낮추게 되었습니다. 무엇을 심느냐보다 흙이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먼저 묻는 마음.
그것이 진짜 시작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흙은 나를 바꾸었고 나는 흙 덕분에 조금 더 조심스럽고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흙과 함께 살아가며 매일을 쌓아가다 보니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해온 것 중에 특별한 기술이 있었던가? 따져보면 없습니다. 화학약품을 쓴 것도 아니고 값비싼 기계를 동원한 것도 아닙니다. 그저 조금씩 풀을 덮고 쌀겨를 뿌리고 오래된 씨앗을 흩뿌리며 기다렸을 뿐이었습니다. 그 기다림이 결코 쉽지는 않았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땅속 변화를 믿는다는 건 마치 어둠 속에서 씨앗 하나를 바라보는 것과도 같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실패해도 다시 시도했고 결과가 보이지 않아도 방향을 바꿔보며 끊임없이 땅과 대화하려 했습니다. 땅이 응답해주지 않는 날도 많았지만 그 침묵조차도 흙의 언어라고 받아들이려 노력했습니다. 가끔은 지쳐서 과연 이게 맞는 걸까 하고 되묻는 날도 있었지만 어느 순간 다시 흙 위에 앉아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곤 했습니다. 무릎을 꿇고 흙을 만지는 그 시간이야말로 내가 사람으로서 땅과 연결되어 있다는 가장 솔직한 증거였던 것 같습니다. 땀과 실망, 작은 기쁨이 켜켜이 쌓여 오늘의 흙을 만든 것이고 그 과정에서 나도 모르게 조금씩 달라져 있었습니다. 돌이켜보면 흙을 되살리는데 가장 필요한 건 손재주가 아니라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었습니다. 정답을 아는 것이 아니라 방향을 바꿀 용기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흙 속 보이지 않는 생명들의 힘을 믿는 그 믿음이었습니다. 그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흙도 기억하고 있었고 조용히 반응하고 있었으며 내가 보지 않는 틈에도 쉬지 않고 살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나는 이제 그것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음 계절이 오는 것이 기다려지고 또 다음 이야기를 흙과 함께 써내려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께 작은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거창한 준비도 복잡한 도구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마당 한켠에 풀 한 줌을 덮어보거나 쌀겨를 살짝 뿌려보거나 오래된 씨앗 하나를 흙 위에 놓아보는 것. 그렇게 아주 작은 움직임만으로도 땅은 우리의 마음을 기억해 줄지도 모릅니다. 그 씨앗이 싹을 틔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 안에는 분명 생명이 담겨 있으니까요. 그 생명은 어느 날 조용히 흙 속에서 깨어나 물기를 만들고 공기를 퍼뜨리며 미생물과 친구가 되어줄 것입니다. 땅은 그 과정을 다 기억합니다. 우리보다 더 천천히, 더 묵묵히 살아가기 때문에 때로는 보이지 않지만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도 매일 밭을 걷습니다. 어제와 크게 다르지 않은 풍경이지만 그 속에서 느껴지는 생명의 숨결은 매일 다릅니다. 흙을 만지며 오늘도 고맙습니다 라고 마음속으로 인사합니다. 흙이 없었다면 저는 이 오랜 시간 동안 무엇과도 연결되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진 조건이 어떻든 간에 가장 작은 것부터 시작해보면 어떨까요? 내 손으로 직접 흙을 만지고 기다려주는 마음을 가져본다면 언젠가는 흙도 우리에게 미소를 지어줄지도 모릅니다. 땅이 주는 응답은 느리지만 언제나 정직하니까요.